투숙한 호텔 방이 잘못됐다며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가상의 고객. サイトが分かりにくいせいもあるし、どうにかならないか。 이런 요구에 직원은 미리 마련된 여러 답변 가운데 적절한 답을 골라 대응합니다. 大切な日ということなので少しお時間をいただき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 고객의 이른바 갑질을 가상현실로 체험하게 한 뒤 대응 방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를 개발한 다니구치 씨는 20년 넘게 시청에 근무하며 2만 건 넘는 시민 불만에 대응해 왔는데요. 이 경험을 살려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実は心の奥に不安だとか恐れとかがあるので解消してあげるっていう気持ちをやると怒りが収まっていく. 고압적인 목소리를 AI로 부드럽게 바꿔주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 気に入らなかったら対応しますって、そういう気遣いくらいあ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の? AI로 목소리를 변환하자 부드럽게 바뀝니다. 気に入らなかったら対応しますって、そういう気遣いくらいあ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の? 덕분에 직원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 통신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올해 안에 실용화될 계획입니다. 애리조나주 한 도살장에서 탈출한 소 한 마리가 겁에 질린 채 거리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순식간에 퍼진 이 장면을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에이미 씨도 보게 됐습니다. When I first saw the video, I said, I can take her here.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탈출했어도 여전히 소는 도살장의 소유물이라 동물보호소로 이 소를 데려오려면 에이미 씨가 340만 원을 도살장에 내야 했습니다. 에이미 씨가 이 사정을 SNS에 올리자 사람들 마음이 모였습니다. 60여 명이 돈을 모아 목표 금액을 채운 겁니다. Just the video alone was enough to break my heart, and I knew I gotta help her. 도살장에 끌려갔던 소는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됐습니다. We made it happen. We saved a life. She's not my cow. She's our cow. She's the community cow. 이제 동물보호소의 인기 스타가 된 이 소에게 지역 주민들은 무틸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먹으려고 비둘기 떼가 몰려드는 곳입니다. 보고타 동물복지연구소 연구원이 조심스레 다가가 먹이를 던져준 뒤 비둘기들을 잡습니다. 수컷 비둘기들을 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Esterilización y las que están en un estado de condición ya signos de enfermedad. 비둘기 개체 수가 크게 늘어 공공보건과 도시 기반 시설에 문제가 생기자 보고타시가 비둘기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컷 중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Es poder disminuir la población, pero de una forma correcta, ¿sí? De una forma donde tanto la población humana se vea beneficiada y no haya una afectación directa a la especie de paloma. 중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 지역 비둘기 개체 수는 70%나 감소했습니다. 보고타시는 비둘기 접근 방지 장치와 알이 있는 둥지를 제거하는 등 비둘기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광둥성으로 공급하는 초대형 송전공사가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티베트의 새하얀 설산과 호수, 높은 고원에서 만들어지는 청정에너지. 이제 이 깨끗한 에너지가 2,000km 넘게 떨어진 남부 광둥성에 공급됩니다. 중국 지역 간 전력 공급 사업 중 하나인 장외 송전 사업이 최근 착공에 들어간 건데요. 총 길이는 2,681km, 해발 5,300m가 넘는 고산지대와 복잡한 지형의 산맥도 넘어야 합니다. 额定电压正负800千伏，额定输送容量1000万千瓦，工程总投资达532亿元。藏月直流是西藏地区水光打孔外送的首条特高压柔性直流工程。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35kWh의 전력이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지역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중국 최대 수력발전소인 산샤댐 연간 발전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생산되는 전력은 풍력과 태양광 등 100% 청정에너지입니다. 2029년 완공되면 티베트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가 단 9밀리초 0.009초 만에 광둥성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서울시와 수개월째 대립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재정 지원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환승 할인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협의가 안 될 경우 교통 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0개 마을버스 회사 대표들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한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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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환승 체계로 인해서 적재를 보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를 보존을 해주고 많은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는 승객이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 할인된 금액을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산 과정에서 기본 요금이 비싼 쪽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 마을버스 몫이 항상 적습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할인 손실분을 전액 보전하는 반면 마을버스는 손실분 보전 없이 적자의 일부분만 지원하는 점을 문제로 삼습니다. 환승책에 그걸 만들면서 다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존을 해주는 거지 서울시가 마치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준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부터 환승 할인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민영인 상황. 서울시는 난색을 보입니다. 올해 저희가 412억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버스의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50억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전문가들은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 교통 소외 지역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은데 배차 간격이 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그 재정 지원금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승 할인제에 금이 갈 경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지금보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힘들어.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올해로 30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 대문 헌터스의 인기가 이어졌습니다.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며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700석 규모의 영화관을 가득 메운 가족 관객들. 영화 속 아이돌 그룹 등장에 환호하고 영화 삽입곡이 나올 때마다 응원봉을 흔들며 떼창을 합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화를 보는 싱어롱 상영이 진행됐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삶에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느낌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매기관 감독은 관객들도 직접 만나 영화에 담긴 의미와 험난한 제작 과정을 풀어놓았습니다. Ultimately, they all are kind of servicing the theme of accepting yourself, getting over your past, but they all come to it from a different way. 이 영화의 흥행과 함께 K 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등이 속해 있는 미국 영화협회가 부산시와 공동 제작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아시아 콘텐츠 플리마켓에 역대 가장 많은 50여 개국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대하는 건 결국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한국의 창작자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싶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캐대언 열풍이 영화도시 부산에서 K 콘텐츠에 대한 제작 열기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미디어를 장식했던 대형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결국 돈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찌 보면 총이나 칼, 세균보다 더 강력한 힘일 수 있는 돈, 그 돈을 통해 인류 5천년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노태영 기자입니다. 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17세기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돈 문제를 그 이유로 제시합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 로마를 멸망시켰고 고도의 금융 시스템이 식민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시대부터 현재의 암호화폐까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돈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나무로 불을 피웠고 짐승과 외적을 물리칠 무기를 만들었으며 안락한 집을 그리고 악기와 종이도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에 떼려야 뗄 수 없었던 나무를 통해 본 문명 발달 이야기입니다. 화석연료에 밀려나 있지만 우리가 다시 나무에 집중해야 할 이유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 수용소로 사용했던 독일의 콜디츠 성.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탈출을 감행했던 포로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나치에 맞선 저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인간의 숨겨진 모습을 탁월하게 포착해냅니다. 타인의 상처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소녀. 그리고 소녀의 능력을 알게 된 뒤 그 능력을 활용하려는 사업가 오원.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타인을 온전히 잃는다는 건 어떤 것인지 작가 특유의 성찰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선 건데 당연하게도 팔레스타인 측은 환영했고 이스라엘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각 21일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국가 해법 가능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호주와 영국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We are acting to keep alive the possibility of peace and a two-state solution. That means a safe and secure Israel alongside a viable Palestinian state.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하마스엔 더 강력한 제재가 있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포르투갈까지 승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51개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주요 7개국 G7 국가 중 관련 선언을 한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가 처음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독립국가 수립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희생의 당연한 결과라고 반색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거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ויש לי מסר נוסף עבורכם. זה לא יהיה. לא תקום מדינה פלסטינית ממערב לירדן. 한편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습으로 어린이 3명 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노린 공격이었지만 일부 민간인이 희생됐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48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며 하루 만에 반등 중입니다. 코스닥도 4흘째 오르며 연중 최고점을 돌파 중인데요. 오늘 증시에서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주말 미국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중국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이날 선물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을 보인 끝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2.79포인트 상승한 3,478.03에 코스닥은 11.62포인트 오른 874.7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 강세가 뚜렷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반도체 장비주들도 상승 중입니다. 이 밖에도 로봇주, 코스맥스와 호텔신라가 강세 중인 반면 MNC솔루션과 LIG 넥스원을 비롯한 방산주, 조선주, 한국카본과 농심,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천당 제약과 비올 상승이 눈에 띕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6,315.27에 나스닥은 22,631.48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봉화 23도, 태백은 20도까지 올라서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과 대구가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남해안에,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